요즘 어떠세요? 우리는 정말 놀라운 기술 발전과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이 어딘가 좀 위태롭고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이 기시감, 혹시 여러분도 느끼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말이죠. 우리가 느끼는 이 데자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역사의 시계를 딱 100년 전으로 돌려보면 모두가 끝없는 번영을 노래했지만 바로 그 문턱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와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바로 베레포크라는 시대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원조 몽유병자들의 시대로 말이죠. 1차 세계대전 직전 유럽은요, 전화에 자동차, 심지어 비행기까지 등장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하늘을 찔렀던 그런 황금기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AI 혁명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설렘, 딱 그거랑 비슷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말이죠. 그 찬란했던 평화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 보시는 이 타임라인처럼요. 단 한 건의 암살 사건이 불과 한 달 만에 유럽 전체를 전쟁의 불길 속으로 밀어넣었고 그 결과는 1,500만 명이 넘는 정말 끔찍한 희생이었습니다. 역사학자 크리스토퍼 클라크는 당시 지도자들이 무슨 악당이라서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몽유병 환자 같았다는 거죠. 모두가 자기 나라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굳게 믿었지만 그 결정들이 모여서 대체 어떤 끔찍한 현실을 만들어내는지는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00년 전 그 몽유병자들과 지금의 우리는 대체 어떤 점이 그렇게 닮았다는 걸까요? 그 단서는 우리를 둘러싼 외부 환경과 우리 내부의 문제, 이 두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평행 이론은 바로 무너지고 있는 세계 질서입니다. 지난 80년간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 덕분에 꽤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그 힘이 약해진 틈을 떠오르는 중국이 채우면서 기존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아주 위험한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도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지난 500년간 이런 힘의 교체기는 총 16번 있었는데 그중 무려 12번이 전쟁으로 끝났습니다. 확률로 따지면 75%나 되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 아닙니까? 자, 이렇게 밖에서는 지정학적 위험이 점점 커지는 동안 안에서는 또 다른 시한폭탄이 아주 조용히 똑딱이고 있습니다. 바로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각 나라의 어마어마한 경제적 압박이죠. 유럽에서부터 벌써 그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한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자랑하던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프 가장 오른쪽에 있는 프랑스를 한번 보세요. 정부 부채가 GDP의 113%에 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라가 1년 내내 번 돈을 몽땅 쏟아부어도 빚을 다 못 갚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미래를 비추는 경고등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경고는 바로 여기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에도 담겨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제3차 장기재정 전망인데요. 이건 미래는 이럴 것이다 라고 못 박는 예언, 프리딕션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지금처럼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일종의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투영 프로젝션인 셈입니다. 이 보고서가 경고하는 미래는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처럼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2065년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는 우리나라가 1년 반 동안 버는 돈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아집니다. GDP 대비 156.3%. 상상하기조차 힘든 수준이죠. 이 재정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뭐니 해도 바로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2065년이 되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의 딱 절반으로 줄어들고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됩니다. 버는 사람은 줄고 써야 할 돈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우리의 사회 안전망도 지금 위태롭습니다. 이 표를 보면 마치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돌아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당장 10년도 채 남지 않은 2033년에 건강보험 제정이 바닥나고 그 다음은 사학연금 그리고 마지막엔 국민연금까지 고갈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우리 삶과 정말 직결된 문제들의 시계가 똑딱똑딱 지금도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아주 쉽게 비유해 볼까요? 아이한테 초콜릿을 줄 거냐, 우유를 줄 거냐, 이 문제랑 비슷해요. 정치인들은 당장 아이가 좋아하고 인기도 얻을 수 있는 초콜릿 같은 단기적인 정책만 자꾸 내놓는 거죠. 몸에 좋고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당장은 맛이 없는 우유 같은 장기적인 개혁은
자꾸만 외면하고 있는 셈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암울한 미래가 그냥 정해진 운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서 역시 정책적인 대응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바뀔 수 있다고 강조하거든요. 몽유병에서 깨어날 방법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몽유병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보고서는 크게 4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먼저 경제의 파이 자체를 키워서 더 많이 벌고 동시에 불필요한 낭비는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의 사회보험 구조 자체를 지속 가능하게 뜯어 고쳐야 하죠. 자, 이 그래프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증거거든요. 만약에 의무적으로 늘어나는 지출 증가분에서 딱 15%만이라도 20년간 꾸준히 줄일 수 있다면 2065년 국가 채무 비율이 105.4%로 크게 낮아집니다. 그냥 놔뒀을 때보다 50%포인트 이상이나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는 정책 변화,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쌓이면 장기적으로는 나라의 운명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미래의 경로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우리는 과연 100년 전의 그 뼈아픈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철학자 헤겔의 이 말이 참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말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100년 전 그들처럼 지금 우리 지도자들도 각자의 입장에서는 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을 겁니다. 그쵸? 단기적인 인기를 얻고 눈앞의 갈등은 피하고. 하지만 그 수많은 합리적인 결정들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합리적인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 가능성.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21세기 몽유병의 진짜 얼굴이 아닐까요? 각자의 합리성이 모여서 결국 집단적인 비극을 낳고 마는 이 아이러니 말입니다. 유럽 복지 국가의 재정 현실을 그냥 남의 일처럼 볼 게 아니라 거울 삼아서 단기적인 인기만 쫓는 걸 넘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진짜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몽유병에서 깨어나서 현실을 똑바로 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시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